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망타로입니다. 네. 와, 오늘 진짜 추워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박아놨던 이 플리스 자켓을 사왔거든요. 다이소 거예요, 여러분. 완전 따뜻하고 좋은데 오늘 뭐 할까 고민하다가 네, 미래를 봐야죠, 저희는. 내년에 들어올 인연 조금 시기가 빠르지만 약간 제가 연말까지 들어올 인연 이런 거 봤을 때 선생님 뭐 별로예요, 난 너 싫어요 막 이런 상대가 뜬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년에 들어올 인연이 누군지 아니면 올해 연말에 만날 사람과 그 사람이 동일한지 이런 거 비교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뽑을 거고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북 길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 추천드리고 헬로우북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일까지 지금 할인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상담이 아니라 바로 보는 AI 챗봇으로 제가 다 만든 것들이에요. 물론 기술 지원은 헬로우북에서 해주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제작한 스킬이기 때문에 이게 저렴하게 이용해보시는 거 좋겠죠? 그럼 카드 하나씩 뽑아봅시다.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빌런의 카드가 떴습니다. 너는 언제든지 이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님들이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이야기를 쓸지 아니면 내가 기존의 관계를 깨트릴지 조금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빌런의 카드가 나왔다면
약간은 내가 미안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시는 분도 있지 않으실까? 이게 보이는데 우선은 어떤 사람일지 먼저 봅시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연하남의 이미지, 연하녀의 이미지가 보이네요. 뉴페이스에 가깝고요. 혹은 우리 1번님들이 한 번 정도 얼굴을 알았던 사람이다. 근데 기존에 많이 엮였던 분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연애적으로 엮인 적은 없고 공적인 관계에서 서로 눈길을 주고 받았던 사람이 아닌가. 깊게 사귀었거나 이런 관계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기존에 있던 사람을 정리하고 1번님이 누군가를 기다렸다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있는데 상대방의 그 상큼하고 귀여운 매력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 메인 카드가 뜬 것 같습니다. 우리 1번님들에게 새롭게 들어올 2026년 새해에 들어올 인연은요. 상대방과 행복한 연애를 바라시면서 가족이 되어가고 싶다. 내지는 가족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번님들이 기존에 인연이 있었다면 그 사람과 새로운 사람을 비교하시는 분이 많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이 가시는 건 우리 1번님들이 처음에는 나에게 다정하게 잘 대해줘서 그리고 우선 연애적인 감정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았음에도 너무 당연하고 우리가 함께 있는 게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서로가 주변 분들의 눈치를 봐야 되거나 저는 1번님들께 정리가 안 된 인연이 있거나 실제로 3번이래 1번님들이 누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에 갈 수 있는 모습이라 어떤 상황을 정리하고 이 사람에게 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번님들은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래요. 사랑스럽고 귀엽다. 그리고 1번님들이 좀 힘들었던 인연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이제는 진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물론 과거의 사람과 들어올 사람, 새롭게 들어올 사람의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무조건 새로운 인연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1번님들이 지친 연애로 힘들어졌던 그 감정을 상대방이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특히나 우리 1번님들에게 약간 맹목적으로 잘해줬더라도 저는 1번님들이 과거의 인연, 그러니까 새해의 그 시점에서 봤을 때 과거의 인연은 우리 1번님들이 좀 많이 실망스러웠고 나는 이 사람에게 많은 걸 해준 것 같은데 그 상대방은 약간은 나를 자신의 입장에서만 편하게 나를 대했다.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하진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1번님들이 조금 신경을 많이 쓰게 되겠다. 그래서 내 마음의 어떤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유패가 들어오고 이 사람은 나만 바라봐 주기 때문에 그리고 꼭 연애적인 관계로만 진전되기보단 두 분이 함께 속한 소속 공동체가 있거나 동호회, 사람들 어떤 모임이 있으시면 거기서도 계속 보셔야 되는 사람이라 우리 1번님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가 굉장히 크겠다. 이것들이 보이네요. 상대방에 대한 카드 조금 더 뽑아볼게요. 근데 메인 카드로 보이는 어떤 카드들은 조금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 두 분이 약간 순정 만화에 나올 법한 약간 첫사랑의 감정? 막 어린 시절부터 연애를 해온 듯한 그런 좀 풋풋한 감정이 서로 있는 인연이 되실 것 같아요. 카드가 떨어져서 찍어왔습니다. 이분은 우리 1번님들에게 마음이 있는데 처음부터 표현하지는 않으시는 사람이래요. 우리 1번님들을 좋아하지만 어디까지나 공적인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번님 옆에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분도 자신의 마음을 처음부터 드러내기보다는 굉장히 조금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지인으로서 지내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신 분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봤을 때 1번님이 자기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적극적으로 가기보단 정말 지인으로 지낸 시간이 좀 있다. 알고 지내긴 했지만 연애적인 모드로 넘어가진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분께서는 1번님이 어떤 사람인지 연애를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궁금하신 분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봤을 때 1번님은 다 갖춘 분이래요. 능력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해주기도 한다. 똑같은 카드가 지금 연달아 이렇게 같이도 떴기 때문에 상대방 또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다정하고 배려심이 넘치지만 1번님 또한 그런 분이라 이분이 더더욱 우리 1번님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외모적으로도 우리 1번님들의 여성스러움이 좋대요. 그래서 남자분이셔도 우리 1번님들이 약간 선이 부드럽고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싶으신데 우리 1번님들이 능력도 좋고 외모도 잘 가꾸고 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인이다. 1번은 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1번과 진전이 안 될 거라 내가 이성으로 좋아하지 말아야지 하시면서도 상대방은 우리 1번님께 마음이 가신다고 합니다. 이분 또한 좀 실망스러운 어떤 순간도 있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연애적으로 좀 진전을 시키고 싶어서 다가갔을 때 우리 1번님들이 어쩌면 조금은 상대방이 원했던 반응만큼 보여준 게 없었다. 리액션이 어쩌면 좀 부족한 면도 이 사람이 보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1번님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한데 드러내지 못하고 공적인 일에서만 아니면 뭐 회사에서만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만 하시다가 1번님들이 조금 혼자가 된 것 같다. 누군가와 좀 분리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상대방이 다가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밀해질 기회가 생겨나면서 상대방이 우리 1번님들께 더욱더 뭔가를 물어보시거나 1번님의 사소한 어떤 것들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생긴다고 해요. 이전에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일만 얘기를 했다면 이분이 1번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1번님에게 조금 뭐 옷 스타일 이런 거 좋아하시냐? 뭐 영화는 뭘 좋아하시냐? 오늘 매니큐어색 바뀌었네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1번님의 사소한 걸 하나하나를 궁금해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번님의 스타일을 눈여겨봤다가 이 사람도 좀 1번님 스타일에 비슷해진다든지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번님이 좀 기품 있게 고급스럽게 옷을 잘 입어서 이 사람도 1번님을 따라서 그런 룩을 입는다던가 1번님이 좋아하는 영화를 자기도 보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하신다던가 1번님께 관심 있는 티를 어느 순간 굉장히 좀 많이 내시게 될 거다. 근데 1번님은 고민을 하세요. 왜냐면 이런 사람과 내가 연애를 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고 예를 들어서 우리 1번님들이 연상을 선호했는데 이 사람은 연하라던가 꼭 연하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상대방 같은 좀 프리한 스타일은 내 짝이 되긴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1번님이 처음엔 이 사람의 당돌한 어떤 대시, 관심 표현에 좀 많이 황당해하거나 내가 이 사람에게 흔들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다가 결국에 넘어가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1번님의 외적인 모습이 가장 좋고 어떤 스타일, 어떤 취향 이런 것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1번님에 대한 마음을 볼게요. 물론 시점이 내년 기준입니다. 새해에 만나게 될 인연이기 때문에 내년 기준으로 이분과 만날 때 이 사람 속마음 볼게요. 후회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잘못한 점이 참 많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너를 지켜보는 중, SNS 염탐하는 중, 일상이 궁금해. 다른 사람과 비교가 돼 너에게 바라는 게 많아져.
너가 밉다.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었어. 가끔은 화가 나고 억울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분 생각엔 1번님들을 자기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1번님이 자기한테 좀 냉담하고 연애 상대로 안 볼 때 좀 많이 미워하기도 한다라고 보이네요. 근데 많이 염탐하시고 뭔가 궁금해도 하시고 상대방분도 굉장히 좀 말을 잘하고 옷도 깨끗하게 깔끔하게 입는 센스가 좋아서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자기 좋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내가 1번에게 꽂혀서 1번만 볼까? 이런 어떤 자기만의 슬픈 마음에 1번님에게 좀 속상한 마음이 많이 생기실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상대방은 우리 1번님이 자신의 운명의 짝꿍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리고 1번님들과 아니라면 헤어져야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저는 1번님이 누굴 만나고 계시거나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조금 벽을 치는 시기가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이분이 보기엔 1번님과 굉장히 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다. 특히 한 잔 먹고 싶다. 술 한 잔 먹고 좀 로맨틱한 밤을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하네요. 자신을 멋지게 꾸며보세요. 이 카드가 떴다면 우리 1번님들이 아마 이 사람 앞에서는 조금 편안한 모습을 보여줄 거긴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니폼을 입으신다던가 아니면 좀 일을 하신 때의 모습과 이 데이트할 때 룩이 다르잖아요. 우리 1번님들이 정말 데이트를 위한 예쁜 옷, 정말 잘 꾸민 모습 이런 거를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분은 1번님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 자기 관리도 좀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번님이 자신에게 내 인생에 들어온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진대요. 그리고 1번님과 잘 되기를 바라면서 좀 짝사랑하는 시간이 있을 거다, 상대방 입장에서. 그리고 1번님을 좀 포기할까 하시는 그 과정에서도 저는 1번님이 이 사람을 막 밀어내기보다는 약간은 조금 더 다가와 주길 바라면서 하는 행동들이 있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르게 읽는 카드인데 원래는 여기에서는 상대방에게 우리 1번님도 틴트를 주겠다. 나 너 마음에 들어. 나한테 좀 다가와줘.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게끔 1번님 또한 어떤 좀 힌트를 주시겠다, 사인을 주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엔 두 분이 맺어지게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도 좀 볼게요. 이 사람은 명확히 알고 있네요. 1번님이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을 못 잊었거나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놓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신대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짝사랑하는 감정이니까 그걸 포기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1번님을 다시 놓으면 내가 다른 사람 못 만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좀 혼자 내가 평생 살 바에 한 번쯤 다시 1번님께 다가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 1번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던가 혹은 사회적인 입지가 우리 1번님보단 아직 안정이 안 되신 분으로 느껴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1번님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번듯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돈을 좀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1번님이 느끼기에 1번님 조건이 워낙 차고 넘치게 좋아서 자신이 진심으로 안 보일까 봐 그런 것들을 고민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1번님이 자신의 작은 걸 알고 좀 이거저거 재지 말고 한번 직면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1번님께 다가가신다고 합니다. 그럼 1번님 입장에서 볼게요. 우리 1번님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일번님의 입장에서
우리 1번님도 여러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눈에 띌 정도로 마음에 꽤 들었던 분이래요. 근데 내가 짝사랑했던 사람이다 이 정도는 아니고 이 무리에서 저 정도면 나쁘지 않다. 제가 요즘에 내 눈에 자꾸 띄네. 요 정도의 존재감의 사람인데 상대방이 갑자기 벽을 치다가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호감이 좀 있던 분이다 보니까 우리 1번님들이 마음이 점차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처음부터 강렬하게 꽂히는 인연은 아니에요. 근데 사소하게 나를 챙겨주고 다정한 말 한마디를 해주고 우리 1번님의 일에 있어서 궁금해해주고 이런 따뜻한 마음이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님도 이 사람이 다가오고 나선 자꾸 이 사람이 더 다가오기를 바라실 수밖에 없다. 그 정도로 마음에 드시는 분이고 무엇보다 우리 1번님은 이 사람이 강렬한 막 열정적인 나만의 연인으로 좋아한다기보단 내 가족들과 잘 어울리지 않을까 혹은 이 사람과 내가 만들어 나가는 앞으로의 그 가정이 굉장히 화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면서 이 사람에게 마음을 천천히 열어간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굉장히 성실하고요. 뭔가 루틴 있는 삶을 좀 좋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복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부적이죠. 부적을 잘 안 봤는데 지금 보니까 운동을 아침마다 꾸준히 하신다던가 뭐 주말에 하루 정도는 자기를 위한 어떤 발전적인 뭐 공부를 하신다던가 세미나를 참여하신다던가 커리어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시는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삶 자체가 우리 1번님들 입장에서 좀 믿음이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외모가 화려한 미남 미녀다 이런 느낌은 아니신데 선이 깨끗하고 깔끔해 보이는 인상 덕분에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지만 무엇보다 이분은 좀 과한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무난하게 왜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남자친구 룩 그리고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여자친구 룩 이런 깔끔한 느낌을 잘 입으시는 분이라 우리 1번님들이 그래도 서서히 마음에 들어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소통이 잘 되고 두 분은 서로가 마음이 따뜻한 게 잘 맞았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1번님들이 좀 나랑 과거의 인연들이 외모적으로는 서로 매력을 많이 느꼈어도 대화가 잘 안 통했다던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배려하는 사람 사이에서 상처받은 게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 사람과는 다정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받을 일이 없겠다. 사람 자체가 성실해서 뭐 이성 문제 이런 게 전혀 없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우리 1번님들이 마음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1번님들은 좀 이성을 좀 못 믿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뭔가 누굴 만나면 배신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 나를 되게 올곧게 오래 좋아해주는 사람이고 상대방이 1번님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이런 모습에 우리 1번님들이 정말 결혼 생각까지 하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 진전을 결정짓게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언제쯤 만나게 되실 수 있는지를 볼게요. 새해에 만나게 될 인연 이렇게 모아서 시기를 봅시다. 두 분이 만나는 시기. 사실 두 분이 정말 새롭게 만나는 인연이라기보다는 적어도 새해가 된 시점에는 지인이거나 회사 동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3월달 정도에 서로 연애적인 호감을 느낄 수 있는데 제대로 된 어떤 좀 연애 관계로 나아가는 건 하반기는 되셔야겠다. 왜냐면 1번님도 누군가의 감정을 좀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하고요. 5월, 6월 달에 두 분이 급격하게 썸을 타시면서 관계가 갑자기 이제 동료나 지인 정도에서 썸 타는 관계, 서로 의식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때 또 우리 1번님들이 사실은 일적으로도 바빠지시거나 연애적으로 다른 사람들, 인기가 많이 높아져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관계가
완전하게 연애가 시작이 되시는 건 10월달 정도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건 우리 1번님들이 3월달 이후로 외로움을 느낄 정말 일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좀 사회적인 성취도 있을 거고 저는 연애운만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1번님들은 일도 좀 잘 풀리고 사람들도 나를 많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한 해를 보내시면서 연애는 좀 미루다가 10월 달쯤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연애를 시작할 수 있겠다. 빠르다면 3월부터 이 사람과 썸을 타시거나 서로 연애적인 감정을 두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거의 감정적으로는 1번님이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어떤 인연일까요? 이걸 좀 볼게요. 두 분은 함께하면 금전적으로, 커리어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인연이래요. 그리고 이분도 뭔가 공부를 하신다던가 시험 준비를 하신다던가 이직을 하실 수 있는 시기라 내년쯤 두 분이 연애를 시작하게 될 때쯤에는 상대방의 위치도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뭔가 상대방이 처음 썸을 탈 땐 1번님들이 상대방보단 내가 더 조금 조건이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이 사람이 이직을 하거나 취업이나 아니면 시험에 합격하시면서 상대방의 위치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 좀 좋은 기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처음엔 우리 1번님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끝내는 우리 1번님들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 빠져서 내가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애가 좋은 날과 행운의 컬러까지 보고 마칠게요. 연애가 좋은 날은 6자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도 6월달쯤에 아마 좋은 일 자체가 우선은 있으실 거고 연애운도 높아지시고 인기운도 높아지신다. 그리고 6자가 들어가는 날 있죠. 10월 6일, 3월 6일 등등 이럴 때도 좋은 날이 있을 수 있다니까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행운의 컬러 뽑아보고 마칠게요. 행운의 컬러는 핑크라고 합니다. 스윗니스라는 카드가 보여서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어떤 물건들, 이런 인형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달달한 과자, 케이크, 사탕, 설탕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마시면 나의 연애운에도 좋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조언도 볼까요, 여러분? 오늘 좀 작정하고 찍는 거라. 조언으로는 조금 내가 너무 인기가 많고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보여지는 시기라 약간 나를 드러내기보단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내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라고 떠서 1번님들은 사회적으로도 좋은 성취가 있을 것 같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나의 대단함을 보이기보단 나의 좀 착한 마음, 이런 내적인 모습을 많이 드러내려고 하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내가 누군가를 좀 바라신다면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나 또한 좀 먼저 관심을 표현하는 게 좋다. 요거까지 조언으로 나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 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메인 카드 먼저 볼게요. 위치의 카드가 보여요. Justice is coming이라는 카드가 보이고요. 이제는 좀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카드가 메인 카드로 떴는데 우리 2번님들이 연애를 좀 미루고 있었다면 이제 연애를 하셔라.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사람이랑 갈지 말지를 좀 결정하실 거고 만약에 완전한 싱글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을 너무 좋아하는 연애? 그러니까 매력에 빠져서 서로 좋아하는 연애보다는 조금은 조건적인 거? 이런 걸 따져서 내 맘에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운명적인 인연. 물 좀 마실게요. 우선 상대방 분이 굉장히 좀 정열적인 사람이네요. 우리 이번님을 많이 좋아해주고 고백도 알아서 해오고 이러시는데 약간 관계성이 상대방이 바쁘기 때문에 이번님이 이 사람을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대가 조금 상대방이 연상일 가능성이 높은 분이고 사회적으로도 좀 인정받기도 하시는 분이다라고 뜹니다. 그리고 2번님들이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게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맞춰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사람과는 우리 2번님들이 눈높이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학력이 좋고 또 사람 자체도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집에서 놀고 먹고 뒹굴거리고 이런 것보단 열정적으로 자신의 일에 매진하는 사람이고요. 직업성은 사실은 좀 사업가이자 뭔가 전문적인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읽히긴 합니다. 이분에 있어서 2번님은 외모적으로도 마음에 들고 나한테 다정다감하게 대해주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번님들은 명확하게 이 사람과 미래를 그린다라고 뜨고 있네요. 그리고 2번님도 사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남자, 여자가 잘 없는데 오랜만에 내 스타일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이 사람 매력에 많이 빠진다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나이대가 좀 있으시다면 결혼 상대자로 의식하면서 만나가실 것 같고요. 저는 완전한 뉴페이스보다는 사실은 기존에 어느 정도 연이 있었던 사람, 굿페이스가 꼭 전남친, 전여친을 의미하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과거에 어느 정도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을 드러냈던 사람과 새로운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와 이미 맺어진 썸남, 썸녀 뭐 누군가가 있으셨다면 그 사람과 관계가 진전되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스티스라는 카드가 좀 끝을 내는 듯한 뉘앙스가 원래 많이 느껴지는 카드이라 제가 좀 기존의 인연이 끊어질까 봐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요. 끊어지는 것보다는 상대방과 오래 가야겠다. 기존에 누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그냥 이 사람과 끝까지 가기로 내가 결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이 일이 바빠요. 너무 바쁠 땐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남도 한두 달 정도는 거뜬히 못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부라면 주말 부부처럼 연락 정도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 인연일 수도 있어요. 어느 일정 시기에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면 서로 여행도 좀 가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 친구들과 함께 뭐 시간을 보낸다던가 친구들과 함께 뭐 겨울에는 뭐 스키장 가고 여름엔 바다 가고 약간 이런 거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분은 온오프가 좀 확실한 분이셔서 일해야 될 때는 정말 바쁘고 쉬어가시는 시기에는 정말 좀 연애든지 자기 일상도 굉장히 좀 루즈하게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시간적으로 유동성이 좀 있는 분으로 느껴집니다. 우선 이 사람 자체가 좀 화려한 면이 있어요. 옷을 잘 입고 막 화려한 옷을 입고 이게 아니라 이목구비 자체가 좀 인상에 남을 만큼 좀 또렷또렷한 상일 수 있겠고 남자라면 키 크고 어깨 넓고 좀 이렇게 그런 분의 느낌으로 보입니다. 여자분이셔도 우선은 몸매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2번님들이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려 해도 이만한 사람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 있겠다. 다만 좀 안정감의 영역에서는 상대방이 매력적이고 다 좋은데 2번님이 안정감 있는 사람이 되어주셔야 두 분이 어느 정도 관계 진전에 있어서는, 관계 유지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상대방이 되게 바쁘거든요. 일도 많고 주변에 챙겨야 될 사람도 많고. 그래서 2번님이 1순위라기보단 오히려 상대방이 2번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은 바깥에서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고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상대방이 연상이어도 어느 순간 2번님이 사귀어 가시다 보면은 내가 이 사람보다 정신 연령이 높다. 내가 다 품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부 남녀분들이 심심해서 들어오셔서 뽑아주셨다면 이 사람의 아이를 가져야겠다. 명확한 생각과 아이를 이미 가지고 육아를 하신다던가 혹은 임신 계획을 세워서 나는 임신 육아에 전념하고 상대방은 사회적인 성취가 더 높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 어떤 사람인지 카드를 좀 뽑아볼게요. 상대방은 여러 사람을 아울러야 되는 리더의 롤에 있거나 혹은 대기업,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시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의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약간 고위 공무원인가? 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아니면 사업을 하시더라도 되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는 큰 업체, F&B 사업을 좀 크게 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직업성이 괜찮네요, 생각보다. 더 괜찮아요. 그래서 2번님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이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마음에 든다. 이게 많이 두드러졌는데 상대방 자체는 사실 연애보다는 자기 일, 자기 커리어, 금전적인 어떤 투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분 같아요. 연애는 다가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상대방이 매력적이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에 들면 웬만하면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와줬다. 이렇게 연애에 어떻게 보면 좀 흥미가 많지 않은 사람인데 2번님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사람이 이제는 좀 가정을 이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들어오는 인연이고 두 분이 바로 잘 된다기보다는 사실 지금 영상을 2025년도 하반기에 찍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셔도 아마 하반기에 이 영상이 알고리즘에 노출이 될 건데 이미 알고 계신 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상대방도 2번인가 좀 잘해볼까 말까 하다가 약간 자기 일이 바빠지면서 멀리 하셨다가 새해가 되면서 맺어지는 인연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이분 입장에선 어쩔 수 없었대요. 바빴다. 자신이 일에 집중하셔야 됐고 2번이 그거를 배려를 못 해준다면 그리고 2번이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면 나는 2번과 같이 가기가 어렵다. 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도 2번인가는 미래를 그리고 싶어서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래요. 제가 2번님에 대한 속마음을 보려고 한 건 아닌데 이 사람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분은 2번님에 대한 어떤 좀 변명? 나름 자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하는 분 같아요. 아마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는 이분이 2번님께 관심 없는 척을 한다던가 노력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2번님들이 상대방은 관심 없고요. 저 혼자 짝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람 저 안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매몰차게 저에게 좀 단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닫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는데 이분은 2번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기보단 연애가 좀 현실적인 타입이에요. 마음이 동한다고 어려움을 헤치고 하는 사람이라기보단 아무리 좋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명확하다. 그래서 두 분이 장거리라던가 일적인 어떤 좀 스케줄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뜨거든요. 이 사람이 아무래도 좀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정말로.
그런 면이 더 두드러져 보이고. 그래서 2번님이 좋았지만 지금은 거리를 둬야 돼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만 새해에는 이분이 자기의 일상이 조금은 루틴화가 더 돼요. 지금은 바쁘게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이 없다면 내년에는 이분이 좀 한가해지고 금전도 조금은 여유로워지는데 2번님들과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런 좀 미래를 기약하면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보입니다. 상대방은요, 너무 지친대요. 2, 3의 삶 자체가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삶을 많이 살아오신 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2번님들과 만남에 있어서도 좀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강한데 2번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따가 연애적인 마음을 좀 더 볼 거긴 하지만 여기서도 보여지는 건 2번님이 단순히 아름다운 사람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배려심이 있고 무조건 호구라서 만나주는 건가요? 이게 아니라 배려심도 있는데 굉장히 명석하대요. 이 사람도 굉장히 똑부러진 사람인데 2번님에게는 자신이 좀 뭐라 그럴까 게임이 안 된다? 2번님이 훨씬 더 똑부러지고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두 분이 만남이 있어서 자꾸 구설수가 돌거나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주저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굉장히 많다. 완즈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분은 두 분의 관계에서 고비가 없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 둘의 관계에 고비가 너무 많고 또 서로 관계적으로 진전이 될 때도 좀 뭐라 그럴까요? 2번님들과 자신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을 줄 몰랐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싸우고 박 터지더라도 결국엔 2번과 함께 가려는 결정을 하게 되실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되게 좀 반듯해요. 근데 FM적이고 약간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 연애에서도 어쩌면 좀 2번님들은 상대방이 날 좋아한다면 좀 화끈하게 감수할 수 없다 해도 말이라도 좀 나한테 확신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분은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성실하고 안 되는 걸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연애적인 속마음 봅시다. 근데 이거는 내년 시점이에요, 여러분들. 내년 시점에서 너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존재감 있는 사람이고 싶어. 우리는 참 다른 점이 많아. 하지만 그래서 더 끌리는 것 같아. 어딜 가도 너가 떠올라. 온종일 너만 생각해. 떨어져 있어도 계속 생각나. 내가 날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네요. 상대방이 아마 한 번쯤은 좀 2번님과 쉽지 않다 이런 갈등을 겪고 우린 아닌가 생각하시다가 우리 2번님과 자신이 너무 다른 사람이라 끌리고 생각이 나서 결국엔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네요. 근데 상대방이 좀 자기 커리어에 대한 열망이 좀 강한 시기 같네요. 2번님들은 진짜 웬만한 건 다 갖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육각형으로 치면 다 무난하게 괜찮은 사람. 이게 사실 더 어렵죠. 그리고 소울메이트인가? 라는 생각이 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땐 두 분이 정신적인 성숙도가 좀 비슷해요. 그리고 꼭 연상이 아니라 연상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사람 입장에선 진짜 오랜만에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2번님을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약간 대박이다. 로또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2번님에 대해서 정말 만족해 하신다. 정말 매력적으로 보네요. 스킨십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강렬하게 끌리는 게 있대요. 근데 이분께서는 뭔가 한 번쯤 2번님이랑 끊기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가는데 2번님이 힘들다면 끊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두 분이 끊기고 나서 한번
이 사람이 후회하면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 사람이 끊기고 나니까 오히려 아, 우리 둘이 되게 잘 맞았는데 이 생각을 한다고 보이거든요. 상대방은 처음에는 약간 친구 같은 감정이 컸대요. 그리고 친구처럼 지내면서 서서히 연애적인 감정으로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영혼이 닮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고 있대요. 그리고 이분 또한 2번님을 만나기 전까진 그냥 마음이 가면 만나고 뭐 사랑스럽다, 귀엽다라는 생각이 들면 같이 밥 먹고 약간 이런 좀 어린 연애를 했는데 2번님들과는 함께 좀 서로의 인생을 맞춰가면서 갈 수 있는 성숙한 연애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실 거래요. 그래서 이분은 한번 2번님에 대해서 약간은 포기했다가 그래도 2번과 잘해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2번님께 더 빠져들 거래요. 처음엔 오히려 약간 나랑 비슷하다. 약간 이런 동질감 같은 게 많이 느껴지실 거고 2번님과 너무 다른 점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시다가 다시 만날 때는 열정적인 연애가 불 끓어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2번님이 자신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한 번째다,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면서 노력을 하실 거다. 우선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2번님 입장에서 볼게요. 사실은 상대방이 한 번쯤 좀 끊어낼 수도 있고 저는 상대방이 너무 능수능란하거든요? 약간은? 일이 너무 바쁘고 자기가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보니까 2번님에 대해서 약간은 좀 되게 냉정하게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2번님이 서운해할 수도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2번님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어떠실지 좀 볼게요. 2번님도 처음부터 막 엄청 꽂힌다, 홀린다 이렇게보단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라 안정적이다, 명예가 있거나 우리 2번님이 저 사람 그런 일을 했어? 그런 경력이 있어? 대단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은 눈여겨볼 만한 이력이 있대요. 그래서 2번님이 이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실 건데 이 상대방이 조금 일이 바쁘거나 조금 2번님을 실망스럽게 할 일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분이 작정하고 다가오시면 2번님들은 상대방에게 마음이 많이 가실 거래요. 너무 사랑하게 될 거고 2번님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을 같은 감정이 처음엔 들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 점차 내가 이 사람의 갑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감정의 변화가 생겨요. 근데 2번님들이 이 사람을 두고 내가 다른 사람과 이 사람을 고민하게 된다라고 지금 카드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마 2번님이 내년에 이 사람과의 인연이 나의 짝이 될 거지만 소개팅이라던가 좀 조건이 훨씬 더 좋은 사람에게 좀 대시를 받을 수 있는데 2번님이 이 사람을 만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2번님이 선생님 진짜 제가 약간 썸 탔던 사람이 있는데 제가 지금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이러신 분들은 그런 사람을 또 정리하고 과거에 안 됐던 인연과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2번님은 이 사람을 많이 좋아하세요. 그냥 이 사람의 조건도 물론 좋고 다 괜찮지만 외모가 굉장히 마음에 들 것이다. 이 사람이 너무 좋으시고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그만큼 좋아해주는 게 아니라면 내가 날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에 이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두 분이 연애적으로 잘 되는 시기 전반적으로 봅시다.
우선 지금 거의 재회원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부부관계라면 2월달까진 별로고 3월달부터 만나게 잘 지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선생님 지금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아마 이 사람이 누군지 대충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보여지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월달부터 이 사람과 다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연결이 돼서 바로 연애 모드로 가기보단 상대방이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3월달에 연락이 한두 번 오가시다가 서로에게 약간 일상적인 얘기를 주고받고 지인처럼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길겠다. 그리고 중간에 서로가 일에 빠져서 연락이 잠시 두절이 되는 시기도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하게 10월달이 우리 이번님들에게 상대방과 맺어질 수 있는 시기가 되신다라고 합니다. 혹은 3월달에도 관계 진전이 되실 수 있는데 3월달에는 가볍게 사귀어 가면서 서로 불편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시다가 10월달에 프로포즈를 받거나 관계적으로 진전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두 분은 일에 매진하기 때문에 이 일과 연애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의 카드라고 하신다면은 아이와 관련된 이슈가 3월달에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합심하셔서 힘든 시기를 같이 버텨내거나 육아를 하느라 서로 힘들어하신다던가 그러시다가 연애적인 감정이 좋아지는 건 10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인연일까 한번 볼게요. 전생에 만났던 인연이고요. 상대방이 이번님을 더욱더 사랑해줄 수 있으며 두 분은 소울메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님들이 하염없이 이 사람을 기다려도 뭔가 나만 기다리는 것 같다, 속상하다 이런 생각보단 이 사람이 내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다. 이 사람을 내가 배려해줘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분 사이에 내년에 조금 결혼 이런 거보다는 두 분은 좀 현실적인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고 하거든요. 병원에 가게 되거나 서로 좀 부상을 당하거나 약간의 이런 사고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두 분이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다. 네. 그래서 병문안을 가거나 아니면 간병을 해주거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네, 연애가 좋을 시기 볼게요. 우선 3월, 10월이 좋은데 그 외에도 뭐가 있는지 A자가 나왔기 때문에 일자가 들어가는 날이 좋대요. 2월 1일, 3월 1일, 10월 1일이 특히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네, 행운의 컬러도 봅시다. 어머나, 마지막 카드가 하나 보였어요. 자,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카키색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데스 카드고요. 이번님들이 정리를 하지 못한 게 있다면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된다. 혹은 결정하지 못하신 게 있다면 이젠 결정을 하셔야 된대요. 자, 마지막으로 연애 조언 보고 마무리 지읍시다. 네. 시간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혹은 이 사람이 내 소울메이트인데 이번님이 뭔가 다른 사람, 다른 요건을 바라고 있다면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 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3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좀 위험한 상대를 만날 때 또 뜨는 카드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보면은 이너가 상우를 만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 왜냐면 나에게 위협적인 상대이기 때문에 상우가 이너를 먹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약간 포식자의 느낌이 드는 사람이 나에게 들어온다. 근데 또 좋게 보자면 매력적인 사람이 만나면 아무래도 날 되게 좋아해주는 사람보다는 약간은 내가 마음이 막 편안하진 않잖아요.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생긴다. 좀 매력적이고 압도적인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한 모금 마시고 리딩 할게요. 네. 상대방을 만날까 말까 고민하다 만나는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카드가 제가 카드를 사면은 항상 저에게 먼저 써보거든요. 근데 좀 약간 섹시한 사람, 그러니까 좀 성적인 매력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뜰 때 이 카드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3번님도 우선 매력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긴 한데 서로 너무 매력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너무 구속을 할 수 있는, 집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3번님의 내년의 인연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나이대는 조금 어리거나 3번님과 나이대가 동일할 수 있겠다. 동갑, 연하일 가능성, 요 사이의 사람일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은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도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3번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한 번은 끝을 내고 다시 만나게 되는 인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뉴페이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우리 3번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 강렬하게 끌려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매력적인 걸 너무 잘 알아서 굉장히 능수능란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권이 어떻게 보면 3번님보다는 상대방에게 있어 보이기 때문에 3번님이 자신감이 좀 사라지거나 자존심이 상해서 싸우고 깨질 수 있는 인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그렇게 깨지고 나서도 서로의 매력을 못 잊고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연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회피한 인연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결국에 맺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들, 뭐 남편, 와이프가 있어요, 여친, 남친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과 깨지거나 내가 새로운 사람에게 조금 마음이 가실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선 싱글분들을 위한 리딩을 이어서 해보자면 이 사람 때문에 우리 3번님이 많이 좋고 많이 슬퍼해요. 이 사람과 함께 할 때는 너무 좋으시다가 뭔가 상대방이 너무 여유롭고 나는 이 사람에게 안달이 나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그렇지 않아 하는 것 같아서 우리 3번님들이 애달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신 관계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볼 거긴 하지만 이 사람 나름대로는 3번님을 좋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3번님은 이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내 걸로 독점하고 싶다. 근데 상대방은 되게 여유가 있어요. 우리 3번님에게 주도권을 내어준 척하면서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자기의 이런 매력, 도화, 홍역 이런 것들을 발휘하고 사는 사람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왜 되게 잘생긴 바 사장님, 카페 사장님 이런 분들 생각도 나고 연예인의 버금가는 매력을 지닌 분이라 그런 걸 직업성으로 가진 분들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카페 사장님인데 인플루언서 스타이고 아니면 이 사람 자체가 그냥 인기가 되게 많은 사람이다.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화려한 세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3번님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서도 이 사람과 갈지 말지 좀 고민하는 한 해가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3번님들은 정말 많이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너무 매력적인 사람 만나면 마음이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죠. 다른 이성들이 내 눈에 보이고 이 사람도 그 사람들한테 너무 냉정하지 않은 걸 내가 아니까. 그래서 우리 3번님들이 만약에 그런 사람을 바라지 않는다면 의식적으로 내게 힘듦을 주지 않을 것 같은 좀 무난한 사람을 만나시는 게 좋겠다. 근데 또 치명적으로 또 매력적이거든요, 상대방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3번님들이 눈을 뗄 수가 없고 나도 모르게 염탐하고 나도 모르게 집착하고 이 사람과 새롭게 친해진 사람을 내가 자꾸 의식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보이네요. 그래도 트루 러브를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3번님을 정말 사로잡는 외적인 매력은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이 사람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상대방은 경쟁이 진짜 강한 곳에서 살고 있긴 하네요. 그래서 되게 사실 쉽게 가는 사람은 아니고 정말 노력해야지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막 가정이 되게 유복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다 성취를 열심히 노력으로 이뤄내신 분이라 기본적으로 좀 사람을 믿지 않네요. 그래도 지금은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좀 안정감을 찾고 있는데 여자든 남자든지 간에 이분은 약간 사랑이나 어떤 우정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가치보다는 진짜 현실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감정이 되게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아는 사람이다. 지금 좀 생각나는 것들이 있긴 해요. 이분이 좀 가정 환경이 불안하셨거나 막 유복하게 안정적인 가정에서 잘 살아온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신 분이고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는 게 중요하신 분이라 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자체가 목표인 사람은 아니네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지겨운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외모는 화려하지만 약간 도인 같은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좋아해도 뭐 그게 날 밥 먹여주는 건 아니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냥 그걸로 장사를 할까? 라던가 누가 날 좋아해도 약간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이분은 외모를 보고 이성의 어떤 매력을 보고 어느 정도 보지만 사실 그거보단 능력이나 자신을 오래 좀 사귀어줄 수 있는 인내심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도 정말 마음에 들면 노력을 합니다만 그 정도의 관계성이 되려면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 꽂히려면 우선 상대방이 많이 잘해줘야 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성이 먼저 나에게 다가와줘야지만 연애를 시작하는 타입이고 자기가 노력해서 연애를 막 하고자 하지도 않는다. 왜냐면 날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이분이 기본적으로 좀 외로움도 많이 타고요. 좀 감정적으로 허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좋다는 사람들에게 또 내정하게 좀 내치고 이게 안 되는 분이기도 해요.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집중을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바람을 핀다, 불륜을 한다 이게 아니라 이런 거죠. 여자친구가 있는 카페 사장님보다 잘생긴 카페 사장님보다 여자친구가 없는 솔로 카페 사장님이 더 아무래도 손님이 더 많을 수 있겠죠? 약간 그런 걸 의식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또 잘 꾸미기도 합니다. 매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분은 결혼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차라리 동거나 이런 건 하더라도 뭔가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성을 못 믿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도 못 믿어 해야 하네요, 이분은. 그리고 자기가 과연 한 사람에게 몰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뭐 바람 불륜 핀다 이건 아닌데 한 가정을 잃어가지고 내가 정말 화목하게 잘 지내야지? 이 생각보단 과연 내가 가정을 잘 이룰 수 있을까? 책임감 있게 끝까지 잘 노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다. 되게 쓰레기 같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왜냐면 이 사람 나름의 논리는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람과 내가 좀 더 성숙해지면 나중에야 내가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나 아직은 좀 나 스스로도 좀 철이 덜 들었고 이성도 나를 그렇게 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 약간 이 사람은 연애하는 게 되게 기대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좀 사귀고 설레다가 한 몇 개월 뒤면 헤어지겠지. 이런 마음이라 독신주의자다 이런 얘기 의외로 많이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가정을 동경하는 건 있긴 해요, 이분이. 가족을 애타게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약간 사건, 사고가 많았던 분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인생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든데 누군가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연애 자체에 대한 좀 신뢰가 없는 분이다. 이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성이 많다 보니까 막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자기한테 유혹을 해오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누군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약간 인간불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차라리 동성을 좋아하는데 동성들은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인기가 많아서. 자, 그러면 3번님에 대한 속마음이 궁금하니까 봅시다. 내년에 이 사람이 3번님 보면서 하는 생각. 우리는 충돌이 잦아. 이럴 때마다 사실 지쳐. 난 혼자가 편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 너가 이해해줄까? 우리 서로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많나 봐. 너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을 봤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더 알아가 봐야 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리딩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그 모델 정혁 씨라고. 장혁 씨인가? 아니야, 정혁 씨일 거예요. 되게 진하게 잘생긴 약간 공룡상 모델분인데 그분도 약간 비혼주의라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그분의 영상들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막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연애 자체를 좀 안 믿어 하고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이분은 막 거기서 오는 행복감 이런 거보다는 좀 지겨워한다? 그러니까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성들에 대한 호감이 사실은 그렇게 이 사람에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나 혼자 취미생활하는 거. 아니면 나 혼자 쉬는 거 이런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가. 근데 이 사람이 우리 3번님을 너무 싫어한다 이런 느낌까지보다는 그냥 연애 자체를 못 믿어한다. 연애 감정에 대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땀이 나기 시작했어. 속마음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저 그런 사람 안 만나요 하시면 빠르게 1, 2, 4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상대방은요, 3번님께 다가갈 때 마음에 들어서 자기도 좋으니까 만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도 자신의 이런 좀 결핍? 믿음이 없다는 거? 이런 거를 얘기 안 하고 시작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도 불안하대요. 3번님이 자신의 이런 진짜 내밀한 속내는 잘 모를 텐데 이 사람이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뭔가. 그리고 가족이 아니라면 연애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일까? 그래서 이분은 3번님에게 처음에는 되게 번듯하게 문제가 없는 척, 상처가 없는 척 하면서 다가가다가 3번님은 너무 또 미래를 그리면서 책임감 있는 좋은 연애를 바라는 분이니까 내가 맞춰줄 순 없겠다. 나랑은 힘들겠다 하고 이분이 손을 놨다가 다시 이어지려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도 3번님이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네요. 다른 카드로도 좀 뽑아볼게요, 여러분들. 좀 슬퍼요. 왜냐면 이 사람이 되게 매력적이고 되게 멋있는데 그리고 연애한다고 되게 나쁜 사람도 아니거든요. 잘해요. 노력하는데 약간 막 당연히 거기에서 막 미래까지 그려야지 이게 안 그려지시는 분 같아요. 집착할래?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나 자신한테 집중이 되는 걸 좀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연애를 할 때. 그러니까 날 좋다고 다가올 땐 이성들이 잘해주다가 자기가 좀 실망스럽게 하거나 뭐 내가 다른 걸 하고 싶어 하거나 혼자 있고 싶은데 이성들이 너무 집착해서 좀 그게 지겨우신 분 같아요. 잘나긴 진짜 잘난 분인가 보다. 매력이 진짜 넘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연애 대상이 나한테 너무 집착하고 막 시간 보내려 하고 연락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커트일 것 같은데 3번님은 좀 달라서 이 사람이 흥미가 가셨대요. 3번님도 저는 매력 되게 있고 이런 사람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3번님한테 흥미가 가는 건 3번님 되게 자존감이 높아 보여서 그래서 어쩌면 나랑 맞을지도 이런 감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헤어져도 다시 만날 인연이고 이 사람도 3번님께 되게 끌린대요. 근데 3번님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의뢰 연애를 할 바엔 그냥 연애를 안 하는 사람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3번님도 대단한 분이신데 그래서 두 분이 처음에는 오히려 삐그덕하고 안 맞으시다가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서로 좀 맞춰가는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렵네. 여긴 연애가 어렵네요. 두 분 다 매력적이어서 더군다나 두 분 다 약간 갑의 입장에서 연애를 하던 사람 같아요. 아, 뭔가 거짓말하는 게 있을 수 있다? 혹은 여기서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시크릿이던데 여기도 키핑 시크릿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뭔가 이분이 비밀이 있다고 하고 자기의 진짜 속내를 좀 안 드러낸대요. 아, 근데 이분이 생각할 때 3번님이 자기의 소울메이트라는데요. 그래서 사실 자기는 연애나 사랑을 믿지 않는데 한번 믿어보고 싶대요. 우리 3번님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매력도 있고 되게 매혹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이 사람 입장에서도. 3번님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나는 3번이랑 헤어지면 다른 사람 그냥 만나면 되고 더 어리고 예쁜 애, 더 잘생기고 어린 애 만나면 되지. 이 생각을 하시면서도 3번님 특유의 되게 좀 올드한 표현밖에 안 떠오르는데 굉장히 관능적이다? 3번님에게 느끼는 매력 포인트가 있어서 이 사람이 3번님을 놓기가 어렵대요. 근데 이 사람은 알거든요. 자기가 정말 책임감 있게 의무감을 가지고 어떤 연애를 쭉 꾸준히 해간다는 게 힘들다. 나는 좀 쉽지 않아. 근데 우리가 잘 안 될까봐 두려워. 이러면서도 3번님께 다가가려고 한다. 근데 좀 의외긴 해요. 이 사람에게 3번님이랑은 그래도 끝을 얘기하고 싶다. 소울메이트가 되고 싶고 결혼하고 싶다. 이 얘기가 나오네요. 자, 3번님의 입장에서 봅시다. 3번님 입장에서 별로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안 만나시는 게 맞고 3번님이 그래도 마음이 가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신다면 또 의미가 있겠죠? 3번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떨까? 근데 3번님이 보기에는 처음엔 이 사람 되게 반듯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는데요. 근데 알수록 너무 이성 문제가 많다. 지금 처음 카드랑 거의 동일하게 뜨고 있네요. 카드를 섞었는데도. 이 사람이 이성이 많이 붙는다는 것도 실망스럽고 3번님 입장에서 이 사람 자체가 멘탈이 그렇게 막 되게 확고하지 않다? 그러니까 되게 불안정한 면이 있는 사람이다. 밥벌이는 하지만 이분이 좀 술을 좋아하신다던가 밤놀이,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랑 놀고 먹고 이런 거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에 3번님이 실망하면서도 이 사람을 좀 그리워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소갈이도 많이 하실 수 있다. 근데도 놓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3번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매력을 너무 많이 느끼고 사실 3번님은 처음에 이 사람과 미래를 그리기도 한다고 뜨거든요. 근데 상처받으면서 얘랑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서도 이 사람을 기다리실 수 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사람이 또 등장한대요. 바람같이 또 등장해. 그래서 3번님들은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냥 폭풍처럼 폭풍이 오면 그냥 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입장에서. 자연재해 같은 사람이다. 근데 진짜 피하고 싶으면 피하시는 게 좋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매력적이라 3번님이 끊어내야지 하면서도 못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냥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사람과의 흐름 볼게요. 아, 근데 우리 3번님들 매력도 넘치고 사실 내년에 막 소개팅 제안이라던가 내가 일하면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우선 이 사람과, 앞선 사람과의 관계는, 네. 2월부터 4월달까지 연락이 닿아서 만나갈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 시기에 저는 다른 분들도 들어와요. 우리 3번님들. 소개팅 대안이라던가 업무적인 어떤 파트너들, 뭐 거래처들, 미팅 상대들. 그러니까 업무상의 미팅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도 이 2, 3, 4월 달에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선택하시는 게 맞겠다. 그리고 1년만 통으로 보는 건데도 상대방과 몇 달은 되게 잘 지내다가 몇 달은 상대방이 또 뭔가 멀리 있다가 혹은 이 사람이 일에 빠지면 3번님이 우선시되지 않아서 약간 서운해하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쭉 오래 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인연인지 봅시다. 두 분은 성적인 케미가 되게 잘 느껴지는 커플이고요. 네, 굉장히 강렬한 자석 같은 매력을 서로에게 느낀다. 엄청나게 끌린대요. 근데 서로에게 용서해주거나 배워갈 게 있는 인연이래요. 그래서 과거를 놓고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된다. 이 사람이랑 만나려 해도 이 사람이 잘못한 걸 하나하나 요목조목 따져서 갈 수는 없대요. 근데 여기서도 이 사람이랑 가정을 이뤄도 저는 이 사람은 내 사람들보다는 그 외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대중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이성이라고까진 말을 못하겠지만 내 연애 상대, 결혼 상대보다 그 외의 사람들에게 더 집중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 3번님이 더욱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게 좀, 네, 제가 말이 좀 쉽게 나오지 않네요. 우선 연애운이 좋은 시기 볼게요. 7자가 나와서 7월달 그리고 7자가 들어가는 날이 좋다. 7월 7일이 아무래도 가장 좋은 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봤을 때 7월달쯤에는 우리 3번님이 조건이 좀 잘 맞고 나랑 가풍이 비슷한 결혼하기 좋은 사람이 또 따로 들어올 거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강렬하게 1년 내내 우리 3번님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에 대한 리딩을 상세하게 드린 거라 내가 원하는 연애 상대는 나랑 잘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외모보단 나는 내게 좀 잘 묻어날 수 있는 사람이 좋다라고 한다면 이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운의 컬러를 뽑아볼게요. 갈색이 나왔고요. 컨피던스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래요. 이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라 약간 3번님들이 나도 모르게 더 매달리고 목을 맬 수 있는데 그러지 마셔라. 충분히 내가 매력적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자, 좋은 부부 마무리 지을게요. 라이트하우스 카드가 떴어요. 우리 3번님들은 본인의 가치에 대해서 부정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래요. 그리고 나는 항상 완벽하다, 충분하다 라는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져라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브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4번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4번님들 좀 집순이, 집돌이가 아니셨을까? 아니면 연애를 많이 쉬셨다던가 이제는 좀 나가시래요. 그리고 스스로도 조금 좀 바깥 공기를 쐬는 게 중요하다. 혼자만의 데이트를 한번 즐겨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나가야 누굴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업무적으로 너무 매여 있으신 분들일 수도 있겠죠. 내가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는데 거기다가 더 활동적이지 않아가지고 만날 기회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뜬 것 같아요. 자, 새해 들어올 인연 어떤 사람인지 먼저 봅시다. 저는 사부님들은 과거에 썸을 탔던 사람 이런 사람들 말고요. 내 지인이라던가 내가 오며 가면서 볼 수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사모님이 가끔 들르는 어떤 종교가 있다면 교회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그냥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자주 보는 모임의 사람들 혹은 어떤 동호회를 나가신다면 그리고 새로운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곳보다는 이미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 중 한 분이에요. 여러 사람들 속에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사부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신 시점에서도 상대방은 우리 사부님을 사랑스럽게 보고 있어요. 근데 사부님은 아직 이 사람의 그런 강렬한 감정을 표현받지도 않았고 눈치를 못 챘다고 보입니다. 그런 사람과 갑작스럽게 맺어질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사부님들은 약간 이성들이 다가가기는 조금 어려운 사람이래요. 나름의 어떤 좀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이고 우리 사부님들 이성들이 봤을 때 약간 철벽 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이라 우리 사부님들을 마음에 두고 다가가고 싶은데 못 다가가시는 분들도 원래도 많다고 뜹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부님들. 취미생활도 혼자서 하는 거 좋아하시지 않을까. 뭔가를 바라보고 영화를 보거나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보거나 그러니까 핸드폰하고 이런 게 좋지 막 나가서 사람들과 굳이 만나서 그 속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자연스럽게 이어지실 건데 사부님이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면 사부님의 이상형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사부님이 볼 때 이 사람은 귀엽고 다정하다라고 생각은 하신대요. 나한테 마음이 있다 이 정도는 아니고 아마 사부님은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사람들을 좀 좋아하나 보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그냥 좋아하는 활발한 사람이군. 요 정도 감상이었는데 관계 진전이 될 기회가 생기면서 사부님이 이 사람과 바로 시작해야지라는 마음보단 이 사람과 만날지 말지 되게 고민을 오래 하시다가 맺어질 수 있는 인연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두 분이 갑작스럽게 뭔가 이동수가 있어서 함께 있던 공간이나 단체가 있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거기를 빠져나가시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조금 긴 스토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관계 진전이 된다라기보다는 상대방의 호감을 표현하시고 조금 서로 딜레이가 있다가 어쩌면 서로 더 멀어진 다음에 마음을 확인하게 돼서 진전될 수 있는 인연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부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인연이다. 우선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상대방 입장에서 카드를 좀 뽑아볼게요. 상대방은 처음부터 사부님이 마음에 들었네요. 첫눈에 반했다. 내가 여러 사람을 봤는데 사부는 너만큼 예쁘고 매력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너만큼 잘생긴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이럴 정도로 이분은 첫눈에 반했고 사부님을 많이 지켜봤대요. 이분은 염탐을 많이 하신다. 사부님이 모르게. 그리고 심하다면 사부님이 좋아하는 이상형이나 이 사부님이 연애하는 것도 이 사람이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짝사랑하는 기간이 많을 수가 있대요. 그래도 사모님 그냥 곁에 친구라도 좋으니까, 지인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모임의 한 사람이어도 좋으니까 곁에 있고 싶은 마음에 이 사람이 지켜보시다가 4번님이 싱글이 됐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시작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커플 부부분들이 뽑으셨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약간 권태기를 느끼다가 그냥 그래도 이만한 사람이 없네 하고 이 사람을 선택하게 될 건데 다른 사람에 대한 유혹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내년? 새해에. 상대방은 우리 4번님을 갖고 싶어서 손을 뻗었는데 4번님이 주저하는 걸 보고 많이 무너진다고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가가고 싶다고 합니다. 심하면 4번님께 차단을 당하거나 미안해 나는 너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진 않았어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나서도 이 사람이 다가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서로가 멀어진 다음에서야 두 분이 오히려 서로를 진중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열렬한 짝사랑이래요. 그래서 4번님이 자기를 받아주기만 한다면 내가 뭐라도 정말 4번이 갖고 싶은 건 다 갖게 해주고 4번이 바라는 게 편안한 가정이라면 내가 뭐든지 다 해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보기에 4번님은 그냥 유일한 존재래요. 그냥 적당히 이쁘고 예쁜 나이 맞는 애들 만나면 되지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4번님 자체가 좋대요. 그래서 좀 인상 깊은 건 4번님이 착해서 좋다. 사람이 괜찮다 이거보단 어쩌면 4번님이 좀 이 사람에게 냉정하게 굴거나 정말 내 마음 가는 대로 약간 성질을 부리거나 아니면 일부러 이 사람에게 장난을 좀 나쁘게 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겐 4번님이 뭔가 착한 척 좋은 사람인 척 이런 걸 오히려 안 하고 적나라하게 나의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거나 내가 좀 어떻게 보면 못나 보이는 모습도 막 과감 없이 드러내실 수 있거든요. 이 사람에겐. 그런데도 이 사람은 4번님의 그런 모습까지도 매력적으로 본다. 4번님이 조금 이기적으로 보였던 순간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좋대요. 그러니까 그 검정치마 노래 중에 안티프리즈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여러분. 백예린 씨가 또 리메이크해서 굉장히 핫한 노래가 되었는데 거기 보면 너가 날 갖고 노는 걸 알아? 그래서 너가 더 좋아 뭐 이런 노래 가사가 있거든요. 약간 거기에 맞는 감성 같다. 4번님이 자기에게 꽂혀있지 않는 걸 안 돼요. 4번님은 더 멋있고 훤칠하고 더 예쁜 사람 바랄 거다. 더 나보다 사회적인 명예가 있는 사람 바랄 거다. 그리고 애초에 4번님이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걸 바래도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나를 선택해준다면 자기는 모시고 살겠다. 이런 감정이 느껴져요. 약간 돌쇠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 사람도 물론 4번님 시선에서 봐야 더 정확하겠지만 어디 가면 또 매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나도 인기가 있는 타입인데 4번님이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이 사람도 좀 독점욕? 승부욕이 있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분도 어딘가에선 매력있고 자영업을 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에 가까워 보여요. 왜냐면 어디에 소속돼서 매여있는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은근히 좀 매력이 있다. 이 사람은 소녀미가 있거든요. 나이가 있으셔도. 근데 4번님이 진짜 눈길 한번 안 주는 느낌. 오히려 티격태격 하시거나 진짜 약간 소꿉친구처럼 막대하기도 하시는데 4번님의 그런 막대하는 모습을 오히려 이 사람은 좀 끌려한다.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이 많이 드신대요. 재밌다. 귀여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 4번님이 자기를 만나주기만 한다면 4번님 말이라면 다 복종할 거래요. 근데 만약에 4번이 나를 원치 않는다면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포기할 마음보단 언젠가 기회가 생기겠지 하고 소시탐탐 노린다. 이게 보여서 재밌네요. 보는 저는 재밌는데 4번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이 내년에 가질 4번님에 대한 속마음.
우리는 참 다른 점이 많아. 하지만 그래서 더 끌리는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어도 너 편이 되어줄게. 나는 너를 믿어. 내가 너무 초라해. 이런 내가 부끄러워. 너와 함께 행복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동안 못해준 것 같아 미안해. 앞으로 더 노력할게. 너에게 좋은 사람이 될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사부님 좋아하면서 좌절도 하셨다가 자격지심을 느끼는 타입은 아닌데 아 나름 부족하는구나 이런 좀 감정도 많이 느낀 분 같아요. 네, 좀 더 뽑아볼게요. 사부님이 말 좀 이쁘게 했으면 좋겠대요. 제 생각엔 사부님이 어디 나가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에게만은 내가 진짜 편안하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일상적인 사회적인 시선에서 적당히 좋은 사람이고자 한 게 아니라 어쩌면 짜증나, 싫어, 화나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막 그냥 장난으로 친구한테 뭐 자신의 나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막 나 이런 거 하기 싫다라던가 막 뭐 일 안 하고 돈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얘기들 그런 거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자기를 두고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 하는 거 안 돼요. 나로는 안 되는 게 너무 잘 느껴진대요. 그래서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을 좀 만나볼까 하는 마음도 든다고 하거든요, 솔직히. 사부님이 너무 차갑게 대할 때. 근데 사부님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된다. 너무 좋아하네요. 근데 사부님이 자기로 만족을 못할 것 같대요. 그럼 사부님 입장에선 이따가 볼 거긴 한데 이 사람이 이렇게 느낄 정도인데 사부님 마음은 어떨지 좀 기대 반 걱정 반이 듭니다. 카드가 미친 듯이 튀어나왔어요, 여러분들. 쭉 올게요. 우선은 이 사람은 자기 인생에 사부님 같은 존재가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대요. 사부님이 자기의 영혼의 짝인 것 같대요. 진짜 운명이 정해준 나의 사람인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데 사부님 입장에선 자기가 친구일 뿐이라는 걸 너무 잘 안대요. 그래도 사부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감정을 좋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 그리고 사부님과 휴일을 보내고 싶거나 여행을 가고 싶거나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고 싶대요. 혹은 두 분이 친구로서 어딘가 다녀온 적도 있지 않을까? 여행을 가셨거나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으실까? 싶네요. 뭘 봐야 될까? 똑같은 얘기 또 나올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사람은 사부님이 자기를 너무 힘들고 아프게 한대요. 근데 그래도 자기는 사부님이 좋대요. 그리고 사부님이 꼭 연애 감정이 아니더라도 나를 편하게 대해서 만나주기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은 결혼하고 싶대요. 진짜 좋아하네. 그리고 사부님이 혼자 있고 싶을 땐 또 혼자 내버려 둘 수도 있대요, 이 사람이. 근데 사부님이 자기를 만날 바에는 혼자 있고자 한다면 자기도 누구를 안 만나겠다. 이 사람은 누구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지금. 지금이 아니겠죠? 내년 기준이죠? 내년에 이 사람도 다른 사람 만나보려고 결혼하고 싶어서 누굴 만나도 그냥 내가 혼자 살고 말지 4번을 못 만난다면 이 감정이 강렬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4번님 속마음을 볼게요. 너무 무섭다. 4번님이 너무 싫어하시면 어쩌지? 근데 4번님 처음에는 이 사람에게 마음이 있었네요. 귀엽대요. 그리고 나름 설렌다, 나도 이 사람 보면. 근데 뭔가 4번님이 한번 실망한 적이 있지 않으실까,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다가오는 건 좋대요. 그리고 나름 섹시하고 나름 박력 있고 귀엽고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아마 좀 운이 좋게도 우리 사부님에게 더 멋있는 사람이 한번 등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람도 사실 나쁘지 않았는데 더 많은 걸 가진 사람에게 내가 꽂혀 있어서 이 사람으로 만족이 안 되는 느낌?
이 사람이 굉장히 책임감 있고 괜찮은 사람인 거 안 돼요. 그리고 상대방 집안이 괜찮거나 환경이 좋습니다. 이 사람 자체는 그냥 소박한 사업, 소박한 자영업을 해도 이 사람의 뒷배경이 좋거든요. 그래서 사모님도 이 사람과 결혼하면 그냥 되게 편할 걸 아는데 뭔가 사소하게 거슬리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약간 동태눈이에요. 사모님이 이 사람과 만날 때 막 연애적 감정보다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더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네요. 이 사람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비위를 맞춰주는 거? 이런 게 너무 좋다. 근데 막 이 사람은 미래를 그리잖아요.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나는 그 정도 마음이 아닌데 시작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모님도 아마 내년에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내년엔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 사람이 나의 파랑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엄청 마음에 흡족하진 않아도 내가 이만한 사람 만나는 게 또 쉽지 않다. 이 마음으로 만나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좀 안타깝네요. 근데 처음에는 사모님이 이 사람을 되게 좋아했대요. 귀엽고 나랑 약간 결이 잘 맞고 이 사람이랑 있으면 재밌다. 함께 놀러 가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 사람도 진짜 다정한 것 같아요. 괜찮은데 약간 사모님을 사로잡은 또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연애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내년 연애운 퉁으로 가볍게 훑으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 진짜 언제 될지 봅시다. 아, 뭐 이 사람이랑은 거의 뭐 1월부터 이 사람의 구애를 받고요. 2월 달부터도 사귈 수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정말 빠른 분들은 두 분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만나가셔서 여름쯤에 상견례를 하시거나 정말 빠르게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도 생기겠어요. 근데 약간 사모님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신 게 결혼 상대자로 진짜 이 사람과 미래를 갈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1, 2월 달에 충분히 이 사람의 구애를 받고 사귀어 가실 거고 5, 6월 달에 상견례 하시거나 결혼 준비하시면서 정말 빠르게는 내년 하반기에 결혼 진행을 하시거나 혹은 내후년에 결혼하기로 약속하시고 이거저거 준비하시지 않을까. 지금 결혼식에 대한 카드도 노골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사부님에게 선택지가 있네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날지, 그러니까 결혼할지 이 사람이랑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날 생각하실지 요거를 결정하게 될 건데 결국에 이 사람이 우리 사부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줄 거래요. 근데 누가 봐도 사부님이 아깝다 보니 사부님이 이 사람에게 얻을 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저는 금전적으로 여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부님이 좀 덕을 볼 게 분명히 많은데 감정적으로 우위에 서서 내가 편안하게 만나 가신다. 이게 보이거든요. 어떤 인연일지 봅시다. 두 분은 소울메이트래요. 그리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과 사귄다고, 결혼한다고 이 사람은 날 구속하는 게 아니고요. 사부님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소통이 잘 됩니다. 대화가 잘 통해요. 그리고 사부님도 이 사람한테는 내가 내 모습 보여줘도 다 받아주니까 그게 편하대요. 그래서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서야 사부님의 연애적인 어떤 사건이 시작이 되는 타이밍이 이제 내년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연애운이 좋은 시기 볼게요. 생각보다 너무 좋게 나와서 결혼 전에 잠깐 우울해지거나 혼란스러운 그 감정이 사부님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A자가 나와서 1월달, 특히 1월 1일에 아마 상대방이 새해 인사를 하시거나 새해 만나는 모임에서 이 사람이 또 나에게 대시를 하거나 이럴 수 있겠고 선생님 그런 사람 전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1월달에 새로 들어가는 어떤 모임, 단체 이런 데서 만난 사람과 연이 맺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언을 봅시다. 조언.
우리 사번님은 이미 날 수 있기 때문에 날개가 필요 없대요. 그래서 사번님이 이 사람이 괜찮은데 뭔가 더 나은 사람을 바란다던가 이 사람이 가지지 못한 요건 하나가 아쉽다면 사번님은 그거를 내가 굳이 바라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아셔야 된대요. 이미 사번님이 똑똑하고 예쁘니까 이 사람은 덜 똑똑하고 덜 예뻐도 된다라던가 사번님이 추구하는 것을 굳이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운의 컬러 봅시다. 황토색이 나와요. 그리고 고스트의 카드가 보여서 이 사람이 좀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아마 사번님이 이 사람을 두고 고민하는 걸 좀 볼 텐데 사번님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주변은. 근데 사번님이 뭐 여지를 많이 주고 이런 것 같진 않은데 좀 신중하게 빠른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운명이 짝일 수 있다. 사번님이 뭔가 더 나은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을 놓치긴 아깝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 버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